이게 무슨 소리? 여러 소리! 한동의 팟캐스트 채널 여러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트를 맡은 10학년 최정석 공모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동 컬투쇼인데요. 여러 한동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메일을 통해서 모은 한동인들의 사연들 중에서 게스트를 뽑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사연을 풀어줄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게스트를 맡은 10학년 장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의 게스트를 맡은 10학년 김태상입니다. 와,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그럼 잘 지냈죠? 지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10학년이라 이게 좀 할 것도 많은데 저희 둘은 이제 모세랑 태성이는 작년에 있었지만 이번에 성서랑 서인이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저는 신입생입니다. 맞아요. 혹시 한동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지? 한 2달 다녔죠 지금? 그죠? 사실 좋네요. 처음에는 이제 솔직하게. 적응을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과제도 처음 보는 과제들도 많고 또 처음 보는 친구들이고 기숙사도 처음 살아보는 거여서 적응을 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는데 다행히 저희 10학년 친구들 그리고 또 저희 반 친구들이 다 같이 잘 챙겨줘가지고 네, 적응을 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이거 완전 그냥 맨땅에 헤딩이었군요. 그렇죠. 10학년 처음 들어오면 그렇죠. 성서는 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저는 영어 빼고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또 다 괜찮습니까? 영어는 저도 당연히 다녔지만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여기 있어도 못해요.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는 12학년 누군가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친구는 교회 중고등부에서 찬양팀 엔지니어로 섬기고 있는데요. 때는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자 집사님께서 PPT를 담당하시는데요. PPT를 만드시고 슬라이드를 꼭 넘겨주십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에서 부르는 곡은 Everyday였습니다. 은혜를 받으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후렴 부분에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노래 상당히 잘 부르시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라는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응?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Everyday가 아니라 Everyday로 적혀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이거 아니? 실수로 그 집사님께서 D를 G로 잘못 적어서 PPT를 만드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PPT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게이라. 저게 뭐야? 그게 뭐야? 미쳤나? Everyday? 저는 목사님의 표정을 수차례 확인하며 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복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곡 처음부터 끝까지 Every K 주 위에 살리 Every K 주 따라가리라 라고 나왔어요. 회중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며 급하게 친구와 엔지니어실로 뛰어갔지만 막지 못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날 수준이 아니다. 이 정도면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곤 해탈한 친구가 말했어요. 모든 동성애자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언젠간 모든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맞죠?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그죠? 게이들 레즈들. 근데 이거 학교에서 이게 맞나? 어? 점점 세지는군요. 이거 좀 진정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값조 체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의 형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3번이나 바뀐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선생님은 몸이 좋지 않아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두 번째 선생님은 계약직이어서 3달 동안 담임을 맡게 되어서 이제 세 번째 선생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은 유난히도 경상도 사투리가 센 분이셨어요. 아이들은 한동안 담임 선생님이 사투리에 적응하는 아이들을 썼죠. 근데 어느 날 받아쓰기 하는 날이었어요. 형의 받아쓰기 점수를 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시다가 숨이 넘어가게 우셨어요. 형은 그날 받아쓰기를 20점을 받았었고 전날 받아쓰기를 미리 연습하지 않은 날이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의 발음을 그대로 적은 것이었죠. 틀린 문제는 선생님의 발음을 진지하게 그대로 적은 오답들이 예쁘게 반듯하게 써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불러준 떡밥이었어요. 네?
형의 받아쓰기 공식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떡밥이었어요. 무슨 말인 거야? 어쨌든 이 공책에 떡밥이었어라는 사투리가 떡밥이었어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이게 참 경상도 사투리가 참 알아듣기 힘들어요. 아니요, 저 서울은 일산 출신 일산입니다. 근데 사투리를 왜 이렇게 잘해? 사투리 못하는 아 저는 처음에 이 사연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저는 사투리 못하는 유행어인 줄 거예요. 알고 떡밥 이런 유행어인 줄 알고.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는- 해볼게요. 아, 해봐요. 이게 떡밥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음을 줘야 돼. 너는 떡밥이었어잖아. 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강조하기. 이제 선생님이었으면 이제 얘들한테 받아 적으라. 뜨박이었어요. 원래 뜻밖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리듬을 줘야 돼. 떡밥이었어요. 뜨박이었어요. 아, 떡밥이었어요. 애초에 뜻밖이 아닌 거구나. 떡밥이라고 말한 건데 근데 이제 형이 애기 때니까 그게 적지 않았을까요? 들리는 대로. 귀여워. 약간 그 우리가 영어 시간에 이제 뭐 리스닝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아무리 이제 원어민이 말을 해도 우리가 잘못 듣는 아니,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처럼 두 분 다 아, 출신이 어디시죠, 여러분 다? 저 경상북도 창원이요. 창원, 두 분.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 저도 서울 옆에 있는 김포 이거 서울 촌놈들입니다. 서울 촌놈들 안 되겠네 이거. 서울 촌놈들 안 되겠네. 요즘 서울 촌놈이라 그러잖아요. 서울 촌놈들 안 되겠네요. 경상도를 무시하는 발언들 많이 해서. 뭐해 어디야? 제가 언제 그랬죠? 어디? 아 근데 저도 일산이긴 합니다. 아, 뭡니까? 이거야. 근데 저는 클 때 포항에 한 7년 동안 아. 최근 7년 동안 자라서 근데 사투리 하면은 저희 엄마의 썰을 빠뜨릴 수 없죠. 저희 엄마가 어떤 게 서울에 있죠? 올라갔을 때 친구를 사귀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희 엄마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네 끼가? 에? 이게 네 끼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엄마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살짝 조금 어색한 사이였는데 아 얘가 일본에서 왔나? 일본 사람 왔나? 아 이게 네 끼가? 아 일본에서 약간 사람가 왔나 보다. 살짝 이랬던 그래서 저희 엄마도 엄청 당황했던 아 저도 여기서 서러워요. 일본? 일본하고 비슷하긴 하죠. 좀 비슷한. 니기가 저도 여기서 사투리와 관련된 짧은 썰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성서와 방을 같이 쓰는데 처음에 이제 성서랑 이제 첫날 아시나 보네. 네 같이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밤에 잠에 들려고 불을 끄고 딱 누웠는데 성서가 저한테 딱 서연아 우리도 선생님한테 짝지 만들어 달라고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야? 이랬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아 짝지 몰라? 그래서 뭐? 짝? 이랬는데 계속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막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어떤 저희 한 룸메이트가 이제 좀 듣다가 답답했는지 성서야 서울 애들은 짝꿍이라고 한대잖아 이렇게 저도 놀라고 성서도 상처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어째 두 분 다 사투리를 잘 안 쓰시는데 확실히 단어가 다르긴 한가 봐요. 짝지랑 짝꿍? 짝꿍이 한 번도 짝꿍은 뒤에 하트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 그런 단어가 세상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나 진짜 진짜로?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나 방금 짝지요? 알았어. 그러니까 봐봐. 짝지 되게 흔한 말 다 아니야? 몰라. 아. 다 몰라. 아 진짜? 어, 그럼 숭늉 알아? 어? 숭늉 그 뭐야? 그거는 그거 그 누룽지 누룽지. 그거 아 그게 국물이 아니야? 그 누룽지 그 데워서 그 국물을 숭늉 아 그치 그건 알아. 그건 알아. 난 몰랐는데 이건 그냥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너 이거 지능 문제고 이건 이거 대성이가 모르는 걸로. 반틈이 경상도인가? 어? 반틈? 반틈? 반틈이 뭐야? 뭔지 몰라? 반틈? 반틈 모르겠어. 아니야. 뭐야? 아 이게 이거 어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반틈이 반절이래요. 반틈. 틈이 반개가. 반틈이 반절이래요. 자 다음 사연 다음 넘어갈까요? 사연. 전가요? 너무 떠들었네. 하이 니기 데스. 전가요?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초코파이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때는 2016년. 네, 시기는 잘 모른다고 하시네요. 당시에 저는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녔습니다. 그날은 모자를 쓰고 나갔습니다. 저는 학기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가 부모님과 카페를 갔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음료수를 시키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딸기라떼를 마실 생각에 설레이며 음료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점원분은 굉장히 착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점원분께서 뭐 주문하시겠어요? 딸기라떼요.
그러자 전문분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고 나오셨나봐요. 저는 고작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거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참 웃을 수 없군요. 아 근데 좀 오해받으면 기분 많이 나쁠 것 같긴 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데 군인으로 오해받은 거 아니야? 아 맞네, 맞나? 휴가니까. 휴가네. 아 그럼 이제 네 번째 사연으로 혹시 바로 머리도 넘어가도록 미루셨습니까? 할까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바로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너굴맨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때는 제가 외국에서 할 때의 일입니다. 2019년 말 학교에서 언어 시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는 친구들과 맨 뒷자리에 둘러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인 친구 1도 거기 있었죠. 여기서 친구 1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면 친구 1은 평소 순수한 성격에 조금 거칠고 무엇보다 작은 고릴라 느낌의 근육질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친구 1의 휴대폰도 특별했죠. 친구 1은 남들과 다르게 옛날에 쓰던 벽돌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게임을 하던 도중 자꾸 렉이 걸리고 끊기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렉이 걸리니 친구 1은 자기만 이상현상을 겪고 다른 친구들과의 폰 성능 차이가 화가 난 건지 아우 내 거면 렉이 걸려 진짜. 하며 폰을 책상에 두고 마구 내리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되게 잘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고 친구 1을 말렸죠. 그러다가 핸드폰이 뚝 하고 화면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결국은 간 거죠. 아이고. 게임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자 친구 1은 아이씨 내 것만 한데. 라고 고함을 지르며 핸드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잡고 어? 그대로 그냥 꽈배기 모양으로 그냥 핸드폰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던져도 문제없을 것만 같았던 벽돌폰이 깃털처럼 고릴라 같은 손에 무참히 구겨지던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날 친구 1은 새로운 휴대폰을 손수 제작했습니다. 저와 주변에 있던 제 친구들은 모두 빵 터졌고 한편으로는 핸드폰이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친구 1이 그 다음 주에 최신의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오며 기뻐하던 그 표정을 전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 1은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깨졌지만 큰 수확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위에 아래를 잡고 비틀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를 잡고 아래를 잡고 이렇게 아예 꽈다는 거야? 그죠? 이게 봐봐, 핸드폰 이렇게 아래쪽을 잡고 위쪽을 잡고 이렇게 좋았다. 가로로 잡고 게임을 하다가 아 이게 왜 안 돼 하면서 위쪽과 아래쪽을 잡고 그냥 빡 비틀어 버린 거예요 이게. 아유, 진짜로? 얼마나 화가 났으면. 거의 자기 사연처럼 그러니까 완전 감정이입을 잘하시는데? 아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옆에 그 세상에 폰 좀 볼래? 아 이거는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벽돌폰 아닙니다. 아니 못의 연기가 너무 아, 그죠. 아저 제 생각에는 지금 쓰고 있는 폰도 벽돌폰이어서 지금 사실 짜증을 좀 담아서 한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핸드폰이에요. 우러나오는 그런 짜증이었어. 경험에서 나온 바이브. 아뭐좀 감정이입을 좀 해서 했습니다. 좋네요. 다음은 네 번째인가요?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미끌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겨울 학교를 마치고 핸드폰을 하며 하교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 반 앞에는 짧은 계단이 하나 있었고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화장실이 눈앞에 보였죠. 하지만 그 계단은 학교가 마친 후 청소당번들이 젖은 대걸레를 들고 다니는 곳이라 물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물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핸드폰을 보면서 계단을 밟다가 핸드폰 옆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계단 한 칸을 밟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핸드폰 옆 시야로 흐릿하게 보이던 계단 한 칸은 계단 네 아이고. 칸을 밟은 아이고. 것이었고 계단 네 칸을 밟고 넘어지는 도중 화장실 바닥에 깔려있던 물 웅덩이에 한 번 더 미끄러져서 엎어졌는데 아 그 아프겠다. 물과 함께 저는 이게 참 위험하거든요. 화장실 입구로 슬라이드하며 화장실 안으로 슝 하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화장실 안에 있던 제 친구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야 뭐하냐? 어머 얘 뭐하니? 뭐야? 친구들이 웃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아프기도 한데 민망하기도 해서 얼굴을 숨기고 꿈틀꿈틀대며 화장실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보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행히 화장실을 지나가시던 체육 선생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 병원에 가보니 다리가 통으로 부서져 몇 개월간 다리를 절뚝거리며 학교를 다니던 저는
야야 야 짤뚜가 일로 와봐. 야 짤뚜가. 짤뚜기다. 예, 저는 후배들 사이에서도 절뚝이라는 아. 별명이 들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아 후배들이었네요. 아, 후배들이 그랬어요. 후배들이 야라고 소리치네요 지금. 약간 이게 참 이게 학교의 전설로 남았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이 계단에서 이제 안 보고 걷다가 물로 미끄러져서 화장실 입구까지 슬라이딩. 전설이네요. 이거 진짜 통으로 아프겠다. 부쉈다. 아유, 너무 아팠을 것 진짜 같은데. 아프겠다. 이게 정말 계단 내려갈 때는 꼭 계단을 보고 보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내려가실 위험해요. 땐꼭 핸드폰을 잠깐 끄셔야 돼요. 근데 또 위험해. 핸드폰 보면서 걸으면 또 재밌으니까.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인데 제 유치원 때였거든요. 제 유치원이 산 쪽 꼭대기에 있었어요. 꼭대기. 근데 그 유치원에 이제 뭐 발명품 만드는 게 있어갖고 발명품을 이제 집으로 들고 가던 중에 계단이 있었는데 전 계단이 있는지 몰랐죠. 그리고 그대로 발을 헛디뎠고 이제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어떡해. 말했다시피 산 꼭대기 있다 했잖아요. 그대로 이제 산을 좀 굴렀어요. 굴러서 이제 앞에 있는 버스가 정차하고 있었는데 버스에 뒷머리를 그냥 팍 받고 어우야. 선생님들은 호다닥 뛰어가고 진짜 어머 얘야 괜찮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머리에 든 게 없었나 봅니다. 돌대가리였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괜찮아요 쌤들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계단 내려갈 때. 진짜 아프겠다. 근데 뭐 머리를 버스에 박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좋나. 그런 말씀을. 근데 지금 뭐 그렇고 뭐 사연은 다 적어봤고 저희 뭐 그럼 베스트 사연 서로 뽑을까요? 뽑기 전에 저희 뭐 일상에 뭐 재밌었던 일이나 그런 거 있었을까요? 끝내가 아쉽잖아요. 사실 저는 좀 썰이 많아요. 썰이 많은데 뭔가 내가 생활 태도 뭐 보면 그런 게 하나- 많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생활 태도요? 그거 풀죠. 급식실에서 같이 불렀던. 아니 웃긴 거 아니고 뭐 아. 미스터리한 아니 일이라든가 이거 그런 거 진짜 없나요? 웃겨요. 한번 들어봐요. 뭐 아 근데 맞죠? 이게 조금 창피한 건데 아니 이제 작년에 이제 나연의 팝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서 한참 이제 그 챌린지를 막 친구들이랑 따라하고 저도 이제 작년에 학교에서 막 이렇게 팝 챌린지를 막 노래를 부르면서 쉬는 시간에 팝팝팝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어떤 남사친이 저한테 와가지고 서연아 너는 팝팝팝이 아니라 pappapap 더 주세요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를 애들이 이제 다른 반 애들도 저거 보면 pappapap 막 이러고 지나가고 그런 네. 근데 이걸 와서 한동에 와서 서연이가 저한테 전파시켰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항상 한동에서 밥 먹을 때 우리 초반에 항상 급식 가지고 급식실 줄 섰을 때 pappapap 저 주세요. 그 아, 아줌마 표정이 별로 이렇게. 저녁 불쾌하게요. 뭐지 이것들은. 점심에 못해. 기숙사생들끼리 있을 때만 저녁에 저녁에 점심을. 점심은 큰일 나요. 그런 일이 있으시구나. 뭐, 다른 것도 없나요? 뭐 저는 뭐 큰일이 좀 많았죠. 좀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좀 제가 뭐라 해야 되지? 다이렉트요. 다이렉트. 다이나믹하게 살았더라고요. 다이나믹하게. 제가 좀 외국을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한때는 태국에 있었는데 태국에서 학생 비자권이 제가 하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시청에도 가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근데 그래도 뭐가 자꾸 안 된다가 계속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옆 나라인 어디 나라더라? 분쟁 지역인데 거기를 갑자기 갔다 오래요. 심지어 그 나라에는 진짜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치안도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를 부모님도 없는 상태로 저는 참고로 외국을 부모님 없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 형하고 저하고 홈스테이 하면서 단둘이 그 분쟁 지역을 가서 분쟁 지역의 시청 앞에 있는 호텔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를 가는 과정에 거기에서 여권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여권을 확인하다가 경찰분이 두 분인가가 참고로 태국 경찰들은 총을 메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권총을 하고 계셨고 한 분은 AK-47이라는 기관총을 들고 있었는데 진짜 슬프지 않아요? 오셔서 갑자기 경찰서로 가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 옆에 저희 홈스테이 해주시던 이제 가디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시지만 태국어 말렙 이제 하시는 다행이다. 분이라
다투 지점 설명하고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갔고요. 아마 신원 그 확인이 안 돼서 약간 좀 불법 체류자 그런 느낌으로 아, 잡힌 느낌. 거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 깜빵에서 한 4시간 썩다 왔습니다. 아이고야. 아니 아유, 태성이 진짜 잘 나왔다. 귀한 경험을 그러니까 하셨네. 썰들이 귀한 경험이죠. 진짜 되게 그러니까 저희는 같이 생활해서 알잖아요. 얘가 뭐 이렇게 일이 많다는 거를. 같은 반이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들리는 썰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태성이한테 들리는 것들은 다 스페셜해요. 맞아. 하나하나가 이렇게 팡팡 터져. 네네. 사실 막 깜빵까지는 아닌데 그냥 경찰서 앞쪽 문 앞에서 그냥 핸드폰 들고 한 4시간 동안 뉴스만 보고 있었어요. 아이고. 내 생각에는 거기 있던 경찰님들도 내가 뭘 보는지 궁금했을 거야. 혼자? 아니 형하고 형하고 둘이서.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4시간 아 동안. 근데 진짜 무섭겠다 근데. 그지? 무서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 더 해도 되나요? 하나 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휴가 나오셨냐는 느낌이랑 비슷한 건데 저도 미국에서 조금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도넛 가게를 가서 저는 도넛을 이렇게 가족들이랑 먹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도넛을 사러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통통하신 분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사장님이 도넛을 막 그러고 결제를 하는데 그 여자분한테 몇 개월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거기서 웃음을 참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도넛을 팍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나가셨어요. 화가 잔뜩 나셔서 나가시고 사장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다 같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꾹꾹꾹하고 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참 웃을 일이. 네,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순간 저도 난감하네요. 너무 웃겨가지고 나가시자마자 막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들으면 맞아. 좀 네, 많이 당황해서 아니 근데 좀 그렇게 보이긴 했는데 저는 외모 때문은 아닌데 그냥 목소리 때문에 제가 학원에 되게 멀리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시쯤에 끝나는데 그때쯤에 버스가 안 돌아요. 그래갖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택시에 탔죠. 여기 내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저기 어디냐. 저희 집으로 가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부터 제 목소리를 듣고 아저씨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갖고 아저씨 그 뉴스 봤어? 관련해서 정치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정치 얘기. 그래서 나라를 이래서 안 돼 하면서. 네 물론 저는 옆에서 그냥 맞장구 쳤으면 물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생활 말래. 그래서 사회생활 말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이래서 좀 택시하기 힘들다니까. 아저씨는 차 못 몰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 학생입니다. 태성이 너무 웃겨. 썰들이 너무 웃겨 재밌어요. 진짜 다이나믹해요. 근데 네, 이게 인생이- 조금만 들어서 그렇지. 좀 더 오래 있으면 진짜 이상한 일 진짜 많아.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처음 듣는 썰들도 많고 예상 못하는 게 진짜 맞아요. 많아요. 다음에는 태성이 단독으로 진행하죠. 1시간 반 동안 풀 수 있습니다. 웃긴 거 아니어도 그 미스테리한 일이 맞아.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여자분들 기숙사 다니시잖아요. 뭐 웃긴 거 아니어도 그 CCTV 설치됐어요. 그거 얘기해 주시나요? 저희가 또 저희 기숙사 이제 빌런이 한 명 살죠. 근데 한 한명인지 명이라고 모르죠. 말할 한 명인지 수도 모르죠. 약간 2명일 수도 있고. 확실치 않은 거군요. 아직 약간 몇 명인지도 모르고 7대 불가사리 같은. 사람인지도 그런 모르는 느낌이에요. 그냥 7대 불가사리.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한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것. 혹시 그 요구르트 행방불명 사건인가요? 요구르트뿐만이 그게 아니죠. 그 아, 범인이 버스리퍼 많더라고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야, 첫 번째 아거슬리퍼 사건, 두 번째 우유 사건, 세 번째 초코에모. 사건. 우유 사건은 서현님이고 초코 해몽이 성선님.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애교살 그리는 스틱 이제 빠사진 사건. 또 렌즈도 가져가거나 찢어놓는 경우도 많고요. 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신발, 그러니까 아까 그 악어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밖에 던져져 있었어요. 창문 밖에. 창살도 있는데 그 밖으로 창살 밖으로 던져져 있던 상태였고, 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만 가져간다던가 오른쪽만 찢는다던가. 진짜 악랄하다. 근데 찢어서 다시 넣어놔요 렌즈 액 안에. 친절하네. 야. 신기하게 닫아놔. 그런 일도 있어요. 우유를 제 얘긴데 우유 7팩이 주말에 집에 갔다 오니까 우유 7팩이 냉장고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유 7개를 20개 중에 7개를 잃은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제
다 집 가고 이제 기숙사에 그때 8명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음. 그 8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초코해몽을 밤에 누가 먹은 거예요. 초코에몽도 있고. 그러니까 우유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유를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음. 진짜. 이 귀신이 뼈가 쪼아줘야 되나 보네. 이게 칼슘이 많이 들어가네. 제일 충격적인 건 렌즈를 찢어놓고 다시 넣어놓는다는 거야. 그거 진짜 저도 악랄하잖아. 그때는 진짜 놀랐어요. 와 이게 악령이네 악령.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CCTV가 설치됐다는. 이제 곧 글쎄. 설치할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고. 혹시 요즘도 막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나나요? 이제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하겠다고 이제 막 사인까지 받고 진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하, 이나 차이다. 안해. 아, 이게 악령도 CCTV가 이게 악령을 잡네. 사실 이게 스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하기가 진짜 이제 무섭겠다. 무서워서 맞죠. 못하는 거죠. 이제. 카메라에 원래 귀신이 찍히죠. 예, 딱 찍히는 거네 이게. 근데 또 약간 그 관계 그 기숙사 전체가 다 10학년이다 보니까 함부로 추측을 못해. 네. 그죠. 다 저희끼리. 괜히 하면 정치지 되니까. 네. 그러면은 진짜 근데 나중에 이것도 시간 지나면 또 재밌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졸업하면 책을 쓸 저희 다 같이 책 쓰기로 했어요. 책. 이거 진짜요? 책으로 쓰기로 했어. 제목 사랑관 어. 제1장 악어 슬리퍼. 맞아, 그런 식으로. 재밌겠다. 우리 그 얘기 해주자. 개미 시체. 저희 방 문에 누가 개미 그러니까 막 다 사라지고 나서 또 다음에 이제 방 문을 열으려고 딱 했는데 개미를 누가 테이프로 이렇게 개미 시체를 와. 방 문에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어. 테이프로? 심지어 개미가 얼마 안 됐어. 생생해 개미가. 근데 막 조금 시간 지나면 말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막 지금 잡은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붙어 근데 있었어요. 그거를 여기 위에 붙여놓은 게 아니라 밑에 붙여. 아래쪽에. 거기. 제가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뭐 버리고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데 딱 옆에 문에 개미가 이렇게 테이프로 쫙 붙여져 있는 거예요. 쫙이요? 여러 한 개. 마리도 그러니까 한 아니고? 마리인데 테이프를 길게 붙여놨어 또. 아, 와, 이게 잡으려고 고생을 하셨네 너무 악령이. 무서웠어 그때. 그건 무서웠어요. 좀 이상한데. 야, 진짜 딱 이상한 잡은 게 건가? 그 테이프가 그 이제 우리 필기할 수 있게 살짝 이렇게 불투명한 아, 어. 그런 느낌이었어서 더. 개미는 무슨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면서 약간 신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테이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죠. 같은 10학년이니까. 예,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누군지도 잘 모르고. 누가 잘못 추측했다 아니면은 큰일 괜히 나죠. 나만 오해받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확신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소감 이제 소감은 나중에 하고 저희 이제 게스트분들 지금까지 4개죠? 4개 중에서 베스트 사연 한번 뽑아봅시다. 각자 한 개씩 겹쳐도 되니까. 아, 저는 아무래도 딸기 라떼 딸기라떼 섞어야 하니까. 딸기라떼. 왜냐면 제가 딸기 라떼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되게 어린 입맛이라 단 거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가도 거의 휴가 나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공감돼서.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서현님은 뭐 어떤 게 제일 베스트? 저도 이제 공감되는 걸로 하나 뽑아보면 그 핸드폰 사건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어릴 때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막 괜히 바꿔보고 싶고 최신 폰도 써보고 싶고 그래서 어릴 때 막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막 부시거나 그렇게 비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도 한번 막 던져보거나 조금 소리가 안 들리진 않나 체크해보거나 뭐 그랬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서 막 엄마한테 막 소리가 안 들리는 거 같은데 막 이러고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비튼 친구는 정말 대단한 네, 친구군요. 정말 대단해요. 꽈배기처럼 걸 어떻게 이야. 붙였을까. 그렇군. 그러면은 일단 성도님은 뭐 어떤 거? 저는 아무래도 에브리 게이가 아닐까.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에브리데이. 진짜 에브리 정말 게이가 찬양팀에서는 저도 이제 교회에 가면은 약간 찬양팀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진짜 등에 땀이 엄청 나거든요. 진짜 목사님 얼굴을 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진짜. 다들 되게 목사님? 근데 이게 나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앞에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에브리 걔가 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진짜 아찔할 것 같아.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찔하겠다. 그러면은 저희 신청곡 받고 마무리하는 게 저희 컨셉이거든요. 신청곡 한번 해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라죠. 아까 전에 아까 얘기했으니까. 나왔던
에브리데이로. 또 차량이 되게 좋거든요. 네, 좋아요. 그렇다고 절대로 에브리데이를 에브리데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 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